정부가 좀 더 솔선수범해주고 이런 거에 있어서 좀 더 알뜰살뜰하게 챙겨주면은 K-방역이라는 굉장히 브랜드 가치 높은 가치를 잘 지켜내고 좋은 이미지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국위선양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87예보의 앵커 김동완의 시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도 사실은 이제 일주일 안팎으로 남았죠. 일주일도 안 남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년이 지나가고 이제 21년을 앞두고 있는데 20년을 돌이켜 본다면 결국에는 이야기는 코로나 바이러스밖에 없었을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으로써,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로서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서민들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게 팍팍해질 정도로 굉장히 힘든 한 해가 되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 역시도 굉장히 힘든 한 해라고 생각되고요. 올해 전역을 했지만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나서도 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한 해가 아니었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해 중에도 희소식은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개발되었다는 희소식인데요. 개발이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많이 들었을 텐데 왜 지금 와서 뉴스냐라고 했을 때 이제 이게 개발이 돼도 승인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승인이 나고 이게 접종이 시작되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승인이라는 것 자체가 긴급 승인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 이제는 정식 절차를 밟은 승인, 그러니까 긴급 승인이라는 건 절차 몇 개를 좀 간략화하거나 좀 넘어가는 경우로 해서 좀 간단하게 해서 하는 건데요. 기존의 그러한 절차들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안전성이 떨어지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위스에서는 정식 절차를 밟은 백신, 화이자 백신을 이제 승인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백신이 승인하게 됨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끝이 나려는 그러한 긴 터널을 지나온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적으로 영국에서는 90세 할머니가 세계 최초로 백신을 맞는 걸 시작으로 해서 벌써 많은 분들이 막 시작했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백신을 화이자 백신 외에도 모더나 백신을 승인함으로써 이 두 가지 백신을 모두 가진 나라가 되어버렸고요. 그리고 또 여러 나라에서도 이제 백신을 접종하기 시작합니다. 특히나도 새로운 백신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백신 하면 가장 무서워하는 건 결국에는 부작용들일 겁니다. 아무리 백신이 효과가 좋아도 그 부작용이 무섭고 두려우면은 나만 조심하면 굳이 백신 맞아야 되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겁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보통은 사회 지도자층들이 많이 백신을 맞곤 하시는데요. 우선적으로 보통 많이 맞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대통령들이나 아니면은 정부의 고위 관리 공직자들, 우리가 봤을 때 사회 지도층들 그런 분들이 많이 맞곤 하는데요. 그래서 뭐 다양한 국가의 원수라든지 아니면 수상, 총리분들이 많이 맞곤 합니다.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인상적이긴 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일단 항체를 가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맞을 필요가 없긴 한데 이를 위해서 맞기로 했었는데 이게 특혜 아니냐라는 논란 혹은 새치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어버려서 이게 좀 많이 연기되었다고 합니다. 연기되었다가 최근에 와서야 펜스 부통령이 먼저 맞았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뭐 사회 지도자층이 먼저 맞는 게 꼭 특혜만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맞음으로써 이 백신이 안전하다는 걸 몸소 실천하는 거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선 아스트라제네카라는 백신에 대해서 1000만 명 분량을 구두 합의를 통해서 구입하긴 했는데요. 이 관련해서 몇 가지 논란 사항들이 좀 있었긴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금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요. 그리고 또 이 백신 공급가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으실 겁니다. 백신이 아무리 나와도 좀 비싸면 안 되냐라는 생각이 많으실 텐데 백신 공급가 자체는 이게 비밀로 많이 나왔습니다. 국가마다 어떤 계약 조건을 가지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좀 다르긴 한데 벨기에 장관이 이걸 실수로 유출하는 바람에 어느 정도 공개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비싸지는 않더라고요. 저희가 뭐 많은 독감 백신하고 가격하고 비교했을 때 물론 좀 비싸긴 합니다만 생각했던 그 이상의 금값 뭐 이런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뭐 만약에 필요하다면 더 많은데 예산적 부담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많이 확보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계약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리자면은 저용량 고용량 효법으로 통해서 효과가 더 높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좀 의아하기도 했지만 굉장히 인상적인 결과를 내서 유명하기도 한데요. 이런 백신을 우리가 맞게 되는데 이 가격이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화이자나 아니면 모더나에 비해서 좀 가격이 싸니까 만약에 맞게 된다면 예산상 부담은 더 적게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번 계약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곤 하는 게 우리나라가 계약한 백신들이 하나밖에 없다는 게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계약금을 왜 백신에 거느냐, 그러니까 선급금이라고 하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 지금 현재로선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 전 세계 국민들이 맞아야 되는데 사실 생산할 수 있는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대량 생산을 매년 독감 백신도 하지만 그러한 생산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따지면 제한된 게 좀 커서 이게 필요하니까 먼저 계약금 걸고 이게 실패하든 말든 일단 먼저 계약금 걸어서 우리는 몇 개 분에 구입할 권리를 얻는다는 느낌으로 선급금을 지급하는 거라서 사실 선급금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많이 시급한 문제니까요. 하지만 조금 더 큰 문제로 돌아가자면 이 백신이 만약에 우리가 보험 없이 이 백신 하나만 믿고 있는 게 만약에 실패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클 겁니다. 그 이야기 때문에 좀 논란이 많이 되고 있었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FDA에서 일단 통과가 하지 않았었습니다. 검증을 하던 과정에서 그게 하자가 있어서 이게 삼상에서 다시 재평가로 들어가긴 했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거는 사실은 조금 우려될 수 있는 게 이게 우리나라 식약처를 통과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우려사항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우려사항은 이게 통과를 하더라도 또 국민들이 이랬으니까 안 돼 이런 거는 믿을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불식시킬까 봐 좀 걱정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좀 보완책으로 모더나나 아니면 화이자 같은 우리가 생각했던 좀 이미 다른 나라도 맞고 있고 이런 백신들을 좀 계약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선급금을 날리는 수가 있더라도 좀 이런 건 비싸게 사더라도 안전을 위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좀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와 계약을 함께 했습니다. 사실은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이걸 생산하는 거를 한국에서 이걸 생산해서 한국에 공급한다라는 방안 덕분에 이게 FDA에 통과가 되지 않았음에도 지금까지 아스트라제네카를 강력히 밀고 있는 원인이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요. 물론 저희가 식약처가 굉장히 명명백백하게 부작용이나 이런 걸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서 정확한 평가, 우리 국민들이 모두 믿고 맞을 수 있는 백신만을 골라낼 것이라 생각하긴 합니다만 이런 우려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좀 안전책으로라도 최소한 몇백만 도즈라도 그런 걸 좀 확보해 놓으면은 국민들이 좀 더 안심하고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아스트라제네카가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또 틀릴 수도 있고 식약처를 통과 못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런 걸 좀 미리 여분을 확보해 두고 정부에서도 외국이 하는 사례처럼 문재인 대통령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 같은 분들께서 솔선수범해서 먼저 맞아주는 자세도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 생각됩니다. 백신이 만들어져도 사실은 백신이 개인 면역을 높이는 것도 도움되긴 합니다만은 결국엔 집단 방역을 만들어내는 거지 않습니까? 모두가 이거에 대해서 항체를 가짐으로써 바이러스가 퍼지는 걸 막는 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부가 좀 더 솔선수범해주고 이런 거에 있어서 좀 더 알뜰살뜰하게 챙겨주면은 K-방역이라는 굉장히 브랜드 가치 높은 가치를 잘 지켜내고 좋은 이미지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국위선양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여기까지 287 예보의 앵커 김동환의 시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